쇼! 달슨의 라이브! 이 정도면 붙잡는 게 맞죠. 축구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30 중반인데 그 나이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에드슨 카바니, 정말 대단합니다. 메뉴가 이러한 카바니를 붙잡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카바니를 붙잡으려고 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바니 잘하죠. 지난 새벽에 맨유가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로마 경기를 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카바니가 부페와 함께 완전 날아다니면서 맨유의 기록적인 무려 6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팀 로마 입장에서는 전반에만 골키퍼 포함을 해가지고 3명이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좀 컸죠. 그래도 맨유가 경기를 엄청 잘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부페와 카바니가 진짜 대단했는데요. 이 선발을 좀 한번 보시면 최전방에 카바니 딱 세워놓고요. 부페를 세컨 2선 쪽에 딱 위치해놨습니다. 좌우에 이제 포그바와 레시포드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가운데 쪽에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카바니와 부페가 정말 두 선수 모두 감각적인 패스, 터치, 또 오늘 어떤 슈팅에 대한 마무리 이러면서 두 선수 모두 각각 2개의 어시스트와 2개의 골을 다 넣으면서 맨유 6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맨유가 그 유럽 대회에서 6골 이상 득점한 게 진짜 오래간만이라고 합니다. 2007년 이후에 14년 만이니까 진짜 기록적인 대승이죠. 사실 14년 전에 그 상대도 로마였는데 그때 7대1 마이클 캐릭, 루니, 호날두 막 이렇게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약간 로마가 희생양이 좀 됐고요. 유럽 대회 준결승 무대에서 6골 이상이 나온 것도 57년 전인 1964년 레알 마드리드가 쥐리를 상대로 6대0으로 꺾은 다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많은 골이 유럽 무대 특히 4강 이상에서 나온 겁니다. 진짜 카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나이가 만으로 34살입니다. 전반 이제 시작해서 9분 만에 포그바 여기서 진짜 1대1 치고 들어오면서 한 2-3명 벗겨냈죠. 그 패스를 받아가지고 원터치로 돌아 들어가는 부페에게 연결해가지고 부페가 이제 그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골에 대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에게 2골을 내줘가지고 좀 끌려갔는데 후반 들어와서 이제 후반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부페가 딱 연결해놓는데 와 감각적으로 오른발로 카바니가 갖다 대가지고 저 구석으로 꽂히게 되면 그런 건 원터치로 가가지고 꽂히면 이거 못 잡죠. 딱 이제 동점 만들었고 64분에는 와안비사카가 때렸는데 골키퍼 맞고 리바운드 된 볼을 가볍게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날 경기에 멋졌던 골 중에 하나인데 86분에 경기 거의 이제 끝날 쯤이었죠. 하프라인 왼쪽에서 이 공을 가지고 있던 카바니가 반대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린우드를 딱 보고요. 거기서 오른발, 그러니까 여기서 정발로 때린 것이 아니라 오른발로 발등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게 싹 가면서 들어오던 그린우드에 걸려가지고 그린우드가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고 그게 이제 어시스트가 되는데 와 정말 이 장면 보면서 이게 킥의 퀄이라든지 어떤 시야라든지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는구나. 이게 나이가 든다라고 해도 확실히 퀄리티는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뭐 몸의 속도나 힘이나 이런 게 좀 나이가 들면 떨어질지 몰라도 역시 퀄리티는 유지된다. 진짜 멋졌던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렇게 2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 말고도 71분에 그 부페가 PK 넣었던 것도 카바니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빼더라도 공식 경기 이날 경기 이제 2골 2어시 혼자 4골을 다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곳곳에 평점을 다루는 곳에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땅땅땅땅 주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는 최고 평점이다 만점이 10점 딱 줬고요. 카바니에게 또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는 9.5점 0.5점은 좀 뺐어요. 9.5점 줬고 약간 더 기회가 있긴 있었거든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페와 함께 최고점이 9점을 카바니에게 줬습니다. 거의 뭐 올킬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워낙 뭐 이 경기도 잘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아니 카바니 이거 맨유가 더 진짜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카바니와 맨유의 계약 기간은 이번 여름에 끝납니다. 2021년 6월까지니까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여론이 계속 일었던 건 사실 이번 새벽에만 뭐 카바니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최근 5경기에서 카바니가 5골입니다. 토트넘전 골 포함을 해서요. 아니, 나이가 들어도 뒷심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계속 끝까지 가더라도 뒷심 이어지면서 잘하니까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로마 경기에서 또 카바니가 더 잘하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뒷심 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바니가 이번에 이제 로마 경기에서 멀티골 넣은 거잖아요. 근데 카바니 이번 멀티골은 16년 전이었던 2005년 챔피언스리그 4강 그 에인트호벤하고 AC 밀란 그때 박승 선수 완전 날았던 거기서 필립 코크가 밀란 상대로 2골 넣은 적이 있어요. 그 골 이후로 이후에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유럽 무대 4강과 결승에서 넣은 멀티골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런 기록적인 어떤 골들을 막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바니를 붙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좀 강해지니까 쇼샤르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코멘트를 딱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맨유가 공식 홈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쇼샤르 감독은 나 카바니 붙잡고 싶다. 더 오랫동안 함께 뛰고 싶다. 그러면서 이유를 쭉 몇 가지 들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카바니의 개인의 그 뛰어난 결정력도 결정력이지만 그러니까 개인도 뛰어나지만 그린우드에게 연결했던 그 기막힌 크로스 그걸 언급을 하면서 카바니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힘은 뭐냐면 다른 선수들을 쫙 끌어올려주는 이타성이 있다. 이런 선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팀을 위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거다. 그러면서 솔샤르 감독은 카바니를 더 오랫동안 붙잡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카바니가 맨유에 더 오래 남게 되면 더 긍정적이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BBC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카바니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카바니의 이 탁월한 능력과 태도는 나이 어린 맨유의 레시포드나 그린우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BBC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계약을 연장하는 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와 카바니의 계약은 이제 이번 여름까지잖아요. 그런데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바니와 맨유가 합의만 한다면 뭐 1년 동안 더 뛸 수 있는 거죠. 이제 신뢰도 높은 로마노 기자가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 내용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는 카바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맨유 이사회와 구단의 모든 사람들은 카바니가 머물길 바라고 있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려놨습니다. 카바니는 사실 그동안 이제 계약 기간이 이번 여름에 끝나는 거니까 기본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번 여름 맨유와의 계약이 끝나면 남미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가서 커리어를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다. 나이가 좀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왔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오르 이런 팀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뭐 쇼샤르 감독의 공식적인 코멘트라든지 여론이 막 올라오니까 로마노 기자의 트위터 아래쪽에도 이제 뭐라고 썼냐면 카바니는 조만간 가족 회의를 통해서 맨유에서의 생활을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카바니로서도 맨유에서 더 오래 뛰는 건 유럽 무대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의미 있겠지만 맨유 입장에서도 저는 카바니를 붙잡는 게 분명히 좀 긍정적이랄 걸 봐요. 물론 이제 맨유가 더 젊고 보다 확실한 스트라이커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뭐 데려올 수 있는 게 더 최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 압박이 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공격수를 보강하더라도 카바니처럼 필요할 때 탁 팀을 이끌어줄 수 있고 또 한 방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경험 많은 베테랑 스트라이커가 뒤를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굴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큰 힘이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꼭 이 선수를 붙잡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맨유가 스트라이커 고민이 좀 많았잖아요. 웨인 루니 이후에 좀 계속된 고민이기도 하고 카바니가 올 시즌 맨유에서 모든 공식 대회 합치면 33경기를 뛰면서 12골과 5개의 도움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2경기에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는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올 시즌 처음에 파리에서 맨유 넘어올 때 그때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공식 경기를 한 7개월 정도 못 뛰었고 중간에 뭐 약간 그 잘못 올려가지고 SNS에 징계받았던 거 이런 걸 몇 가지 감안한 다음에 정말 인상적인 그런 이제 스탯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카바니와 맨유가 이런 동행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까지다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마 조만간에 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